최근에 이제 중개사 협회에서 집 보려면 돈 내놓으라고 임장쿨에게 결국 폭발했다고. 근데 저는 이게 시초가 저는 대기업이라고 봐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3, 3, 5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연기하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신혼부부인 척. 신혼부부.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게 항상 그런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분들이 혹은 뭐 되게 사회에 좋은 방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끔, 피해를 보게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러면은 사실 중개사 분들도 얼마나 바쁜데 괜히 집 보여주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피해를 결국 누가 보냐면 선량한 집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네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작 뭐 반성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제도가 바뀌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도.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그 갭 투자하는 거, 저도 이제 물론 부동산 이제 강의나 하고 하는 거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절대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매물도 굉장히 뭐 예전에 뭐 버스 대절해서 막 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땡땡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땡땡. 이땡땡이 뭐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 PD수첩 나왔지 않습니까? 추적 60분인가?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저는 조용히 그냥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를 막 그 강의에서 막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해서 결국 피해를 지금 실수자들이 보니까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말은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항상 행동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못 보고 괜히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쟤네들은 진짜 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들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거죠. 사람들 자체도. 사고가 항상.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중개사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시간도 돈인 거잖아요. 사실은 시간과 노력도 에너지도 돈인데 그거를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신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강의도 다 그렇게 무료 강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과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갭 투자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부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참 때 막 임덕원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럴 때 이제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거예요. 푸르지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고. 그때 꼭지점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얘기를 이제 안 좋게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안타깝고, 이게 지금 기사화될 정도면 굉장히 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고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성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전혀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는 대기업에서 치고 네. 가르친 네. 친구들이 치고 피해는 실소유자들이 다 그쵸. 떠안는. 이게 무슨 사회적인 뭐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뭐 집안만 보는데 그래야지 이제 걸려질 거 아닙니까? 다 이거 시간이 다 돈인 분들인데. 인천 신촌 재개발을 우리 아들 앞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매도 후에 네. 강명 4구역, 5구역 초소형 17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두 개로. 네. 신촌은 34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5월달에 종회하고 올 7, 8월에 관체가 나는데. 네. 요거를 34평을 매도 후에 강명의 역세권에 초소형으로 17평 두 개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신촌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네.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속도가 더 빠른 거를 할 건지, 그죠? 네네네. 아니면 좀 입지를 더 좋은 걸로 지금 갈아탈 건지 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신촌은 31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입지가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물건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보고. 예, 메리트가 있으면. 4구역, 5구역이 17평 네. 두 개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네.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네네. 그 아드님은 그러면 지금 세대 분리가 되신 거고 지금 네네, 만약에 세대 분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해놓고, 네. 큰아들은 며칠 전에 또 17평을 또 매수를 했어요. 4구 구역을. 작은아들이 집이 지금 하나 있는데, 신촌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 후에 네. 요걸 팔면 뭐 그냥 그 두 개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비과세로 파시는 거고요? 신촌을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 단기 매도로 뭐 아, 그러면 세금이 좀 나오실 텐데. 양도. 지금 뭐 네. 한 돈 1,000만 원이라 아, 그래요? 돈 1,000만 원. 그거 그냥 1,000만 원 차익이 네.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 그냥 네. 뭐 세금 뭐 내고 그냥 뭐. 아, 그래서 두 개로 가져가신다? 예. 어, 그냥 그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매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쁜 선택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쁜 선택은. 초소형 두 개가 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그냥 보려면 네, 예. 네. 작은 우리 아들이 이제 28이라 네. 예. 그러면 광명 4호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쪽으로 갈아타야겠다는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냥 입지도 뭐 괜찮고 초소형이 앞으로 이렇게 분양이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가디구디라 강남 쪽으로 가까워서 입지는 괜찮은데 아, 초소형이 앞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근데 이제- 분양가가 5억에서 5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17평이. 네. 근데 여기 뭐 최소한 1억에서 1억 5천까지는 올라주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고 뭐 여차하면 또 그죠? 뭐 전세나 월세 놓기도 편하고 그죠? 예, 전월세가 여기가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저희가 네. 쭉 보고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다만 이게 두 채다 보니까 이제 그 비과세는 안 되잖아요. 예, 안 돼요. 안 돼. 하나 일반 세율인 거고. 그러니까 이 돈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가면은 이제 또 비과세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세금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왜냐면 이제 그 돈을 합쳐가지고 다른 거를 했을 때 그게 아예 그 비과세가 되면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채다 보니까 이제 한 채를 팔면 이제 세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세율로. 그리고 나머지 비과세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예.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강면으로 갈아타면. 네. 아. 네. 또 한 가지만 더. 네네. 예, 제가 수색 증산에 13구역이 25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18년도에 매수한 건데 요게 이제 올 8월이면 2년이 도래 되는데 네. 요게 이제 비과세가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하면은 세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네네. 요게 매도 후에 강명에 네. 소형 17평 하나, 21평 하나 요 두 개로 매도 후에 두 개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누구 본인 명의시고요? 이거는 제 거예요. 예. 다 광명으로 다 올인하시려고 광명을 하네요. 좋아하시네요. 예. 수색에서 18년에 사는데 예, 거기 그래요? 그냥 계정을 25로 받아가지고 좀 아쉬워서.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저는 예 부평에 그라인힐스라고 부평에서? 살아요. 아, 자가는 네. 아니에요. 자가는 아니라 예. 네. 거기도 제가 광고 광고. 예, 얼마 전에 후령님 여기 광고 예, 효성 온 거 제가 영상 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광명으로 입주까지도 해서 하시려고요? 나중에? 뭐 갈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네. 그냥 나중에 저희가 나이가 이제 58세라 네. 나중에 혹시 월세도 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싶어가지고 그럼 소형이라. 네. 한 군데로 모으면 좋은 점이 이제 가족들과 다 옹기종기 살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예. 한 군데로 옮기면.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 약간 분산 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광명이 만약에 좋으면 다 좋고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은 거니까. 저는 약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투자하는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저기 대표님은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쪽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 또 그것도 장점이니까 나중에 좋아요. 결혼하더라도. 네,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장점이고 하니까. 수색을 25평을 매도 후에 강릉으로 가는 게 그것도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시려는 이유가 그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나누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예, 두 개까지는. 예.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아니라 지금 다 그러니까 약간 덜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가시는 거네요, 인당. 네. 그죠? 네. 하나로 25평을 수색을 네. 25평 매도 후에 강릉 25로 가자니 벌써 조합원가가 이게 4억 한 5천 네. 그러면은 뭐 5억 5천 정도 투자해서 그렇죠. 25평이 수익률보다 네네. 20평, 17평 두 개로 가는 게 네. 수익률 봐서는 그게 더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그렇죠. 같아서.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 월세 수익률은 훨씬 높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가격 오르는 건 확실히 좀 큰 평수가 좀 34평이나 25평이 더 오르는 건 맞긴 맞아요. 예. 가격 변동은. 그러니까 너무 또 작은 평수는 가격은 조금 덜 오르는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수익률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매매 차익으로 갈 건지 요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 채면 또 좋은 게 비과세로 나중에 갈아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채에서 거주하면서 한 채에 월세 받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두 채 전략으로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그러니까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딱 뭐라고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워낙 또 잘 하실 것 같고 판단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죄송합니다. 보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제가 미사에 네. 그 힐스랑 SK가 관심이 있어요. OP가. 네네. 저희가 저기 수색의 매도 후에 조금 네. 여력이 되면 네. 미사에 월세 받는 거 OP를 캐슬이나 힐스 둘 중에 하나 매수를 할까 싶은데 요게 앞으로 이거 괜찮은 건가? 수익률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이게 대출 조금 일으켜도 맞습니다. 특히 힐스는 직통이고 해서 맞아요. 이거를 그쵸. 제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이제 월세 받는 용도로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네.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이것도 오피스텔을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게 그죠? 네. 이미 이제 정리해서 다른 거 이제 광명을 먼저 사시고 나서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좀 갈아탈 게 없다고 하면은 그런 네. 식으로 가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 다 갖추어지고 OP를 나중에 매수를 그렇죠, 할까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회사가 OP가 괜찮은가 싶어서 다시 한번. 월세 받는 용도는 나쁘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진공 대표님 팬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들들이 효도 엄청 하겠는데요? 우리 그래도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들 결혼 여부를 떠나서 집은 뭐 하나는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닌데요 지금? 두 채씩 해주는 두 아, 개씩 예. 해주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상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안에 한 명만 이렇게 밝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혜택을 골고루 다 받아요. 진짜로.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분은 재개발을 주력으로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이다. 그렇죠. 목소리만 네. 들어봐도. 그 이미 내공이 있으셔서 뭐 굳이 뭐 제가 조언 드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다 이제 결정하시는 거 이제 한 번 더 이제 검증받는 차원에서 말씀 네, 전해 이분은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으세요. 맞아요. 그냥 확인만. 맞아요. 네, 너도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왜 조카 얘기 그때 했었잖아요. 네. 조카 얘기도 하고 뭐 저희 누나 형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저희 집안에서는 그래도 이쪽에 밝으니까 그 저희 집안 사람들도 많이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저희 회원분들 중에 다 관심 없어도 저로 인해서 한 분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관심을 형제 자매 부모들도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예. 불빛을 딱 켜면 이제 그 주변이 환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하고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볼링 같이 치러 이제 모였는데 그분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33살인데 그분이 언제 왔냐면 6년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온 거예요. 27살 때.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제 거의 어릴 때 온 거잖아요. 6년 전이니까 초창기 때 왔는데 그때 6년 전에 이제 영상을 우연히 제 거를 보고 이제 꼭 와야겠다고 본인 생각해서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27살 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어요. 예전에. 27에 뭐 했지?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6년 전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오랜만에 이제 그 얘기하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니 왔는데 이제 그 딸이 그냥 오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마곡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사무실 왔는데 처음에 이제 사기꾼인 줄 알고 계속 이제 좀 경계했던 거예요, 저를. 어머니가. 아니 이렇게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처음 보니까 어머니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상담하다가 이제 좀 그러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고 그냥 제 책을 그때 만사 건물주 책을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벌써 6년 전 일이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머니랑 둘이 이제 왕팬이죠, 왕팬.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니까 고맙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네. 이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있어서 뭐 이제 얘기하는데 그냥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6년 전에 대표님 만나서 그래도 많이 좋다고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좋다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감사하죠. 저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6년이잖아요. 네, 네. 한 10년, 15년 지나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자산이 다들 이렇게 불어나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6, 7년 되신 분들도 또 이렇게 보고 또 그렇죠 10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또 환갑잔치 할 때 다 모이고 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회원분들이 뭐 그렇게 계속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거는 뭐 다 개인 차이니까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뭐 얘기 안 하니까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